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와, 트럼프 보복이 없을까요? 만약 트럼프 보복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과거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닙니다. 유럽을 예를 들어 러시아로부터 방어를 한다, 이 개념에서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달라졌느냐? 많은 북대서양 기구들이, 북대서양 국가들이 다 가입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미국까지 가입을 했어요. 31개 국가입니다. 31개 국가. 유럽 국가가 중심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5개국을 더 초청을 했어요. 그 5개국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입니다. 내용의 면면을 보면, 나라의 면면을 보면 자유민주 국가가 대부분이죠. 그죠? 결국 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개념에서 이제는요, 자유진영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36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요. 이런 정상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는 것,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입니다. 급하다, 중동 때문에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말입니다. 중동 때문에 그렇게 급할까요? 지금 내각 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 때문이라면 일본은 급하지 않을까요? 오스트리아는 급하지 않을까요? 뉴질랜드는요? 우크라이나는 다 급할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내각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각 구성이 문제인가요? 제가 봐서는 내각 구성도 문제는 문제죠. 인선해놓고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저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그리고 자유진영과의 유대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지금 지난번 G7 회담에서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게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도 양자 정상회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안 가면 다른 나라들에게 대한민국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인식은 저기는 자유진영 국가가 아닌가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공하고 그리고 이란하고 한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정세도 엄청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엄청나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3년 동안 참석을 하다가 이제 안 한다? 와, 저는 이거 우리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손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5%를 올려라 이 말 할 텐데 부담스럽게 왜 이 말을 듣고 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게 정상이고요. 피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골무면 있잖아요. 빨리 째서요. 고름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 낫습니다. 그런데 골문 걸 가지고 자꾸 피해요? 병원 안 가요? 그럼 썩어버립니다. 나중엔 다리를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요. 손을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위기가 올까 두렵습니다. 국방비 현재 우리는 2.32%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걸 5% 올리려고 하니까 민감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가게 되면 저는 트럼프 관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는 5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란을 폭격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폭격을 했다고 해요.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50% 올린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제 7월 8일이면 상호관세 유예기간도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7월 8일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상호관세를 예를 들어 유럽처럼 50% 매긴다. 이렇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 지금도 충격이에요 사실은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현재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는 25%, 스마트폰에도 25% 관세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까지 올라가요. 반도체도 매기기 시작을 하고 또한 말입니다. 바이오 헬스도 만약에 매기기 시작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두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대미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금 좋아졌지만 아마 이번 주 또 발표가 되면 이거 달라질 겁니다.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대미 수출이 중국 수출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중국의 수출은 19.8% 전체 수출액에,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9.1%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미국이 대한민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여 안 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보복을 하면, 물론 그렇게까지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대한민국은 북중러 이란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미국이 이란 타격을 한 것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니 내 편이 누구인지 남의 편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못 가리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 그 행동에 유탄을 맞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막말을 해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헛소리나 찍찍 날리기 시작을 했다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충격적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백악관의 일성이 뭐였나요?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축하한다. 예, 이런 축하 인사를 건넨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수출이 미국 수출이 줄어들고 전체 수출도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자유진영의 국가예요. 북중러 이란하고 친한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이 다 망라돼서 모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것, 저는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진짜 두렵습니다. 만약 관세를 유럽에 때리는 것처럼 상호 관세를 50% 때려요. 대한민국 멀쩡할까요? 저는 멀쩡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 두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산이 순삭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 특히 강조합니다.